그리고 이제 습지 생물 다양성에서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지가 왜 중요하냐? 습지가 왜 중요하냐? 물론 생물 다양성에 가장 증진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서식처로서 습지. 가장 생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게 습지인데, 이 습지가 갖고 있는 중요한 기능 6가지는 첫 번째가 생물종 보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정화, 그리고 홍수 조절,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기후 조절, 그 다음에 수산 자원을 확보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가, 생태형, 해양 이런 것들이 습지의 기능인데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습지 생태 구성비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습지는 우리 전 국토 대비 국토가 약 95,208.96제곱킬로미터잖아요. 이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내륙습지. 그래서 내륙습지가 약 14.73%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천습지가 있죠. 하천습지 2.81%. 그 다음에 수자원댐 습지가 1.02%. 그리고 저수지 습지가 가장 낮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어요. 약 0.59%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습지 현황이고요. 참고로 갯벌을 포함한 연암습지, 바다가 쪽이 있잖아요. 이것이 2.5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국토 대비 습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습지하면 대표적으로 순천만 습지를 들 수 있는데요. 순천만 습지를 보시면 갯벌의 모습이죠. 그리고 순천만 습지는 지정되기까지 약 10년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정권이든 정책을 제안했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10년, 최소 10년, 최대 20년이 걸린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순천만 습지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까지 10년의 과정이 있었고요.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순천만 습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철새들이 많이 날아오는 그런 서식처로서, 그리고 이렇게 갈대 숲의 서식처가 있기 때문에 이 애들이 와서 새끼도 까고 그 다음에 먹을 것도 이렇게 공급하고, 그래서 순천만 습지가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네, 다음은 우포늪 습지가 되겠습니다. 우포늪 습지는 보시다시피 삼포이벌에 해당되는, 그래서 우포, 사지포, 목포, 쪽지벌, 그 다음에 삼박벌, 이렇게 해서 삼포이벌이 있는 우리 우포늪은 경남 창녕군에서 최대 규모로 있는 자연내륙 습지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멀리서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시나요? 이게 노랑머리 연꽃 뿐만 아니라 가시연꽃이 있는 모습인데 직접 가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습지가 굉장히 자연생태계가 경관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살고 있는 이런 버드나무, 많은 이렇게 가지가 많음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동식물들의 서식처를 제공하는데 저희가 그날 강조 장록 습지를 지정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우리 또 가서 한번 우포늪의 기운을 받고 온 사진이 되겠는데, 여튼 지금 우포늪 습지는 따오기를 복원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따오기가 복원이 되면 사라졌던 우리 어렸을 때 따오기 노래만 들었는데 직접 볼 수 있는 곳이 우포늪 습지가 되겠습니다.
씨앗은 상처받지 않고서는 새싹이 나오지 않는다. 제가 이것은 한번 자연을 접하다 보니까 요즘 드는 생각입니다. 씨앗은 상처받지 않고서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그 종자 있잖아요. 그 연 종자가 사실 그 씨앗이 나오려면 상처를 두세 번 이렇게 입혀야 돼요. 그래서 상처가 나야만 거기에서 새로운 새싹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싹이 나오기까지는 이 상처를 받지 않고 온전하게 있을 때는 나오지 않거든요. 여기에 보시는 이 맹그로브, 이게 지금 나무인데, 여기에 보시는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현재 그 종자고요. 요게 나온 게 긴 막대예요. 그래서 이게 종자고 이게 긴 막대인데, 이 막대가 갯벌이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한 곳에 이 맹그로브 나무가 살기 때문에 이 물이 빠졌을 때, 갯벌이 드러났을 때 이 막대기가 박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긴 요 막대기가 사실은 밀물 썰물에 끊임없이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종자도 상처를 받고, 그렇게 숱하게 애로사항을 거쳐서 거기에서 어느 순간에 물이 빠졌을 때 일시에 뚝 하고 떨어져서 갯벌에 이렇게 박는, 그래야 거기에서 또 다른 생명체인 새싹이 나오는, 그래서 어떤 일이든 쉽게 이루어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조금 자연이란 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구나.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상처를 받고 그 시간만큼 기다림과 그 고통을 겪어야만 또 다른 생명체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단히 그 애쓰는 과정을 그냥 고통스럽다고 넘기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장록습지가 거의 10년 동안 노력을 해서, 정말 앞에서 말했듯이 새싹을 틔우기 위해서 지금 노력 중에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속가능 의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속가능 의제는 지방의제의 일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게 지속가능 발전을 지역사회에 추구하는 것인데, 민간 협력 거버넌스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그 의제마다 강주 공동체를 이렇게 형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5차 의제 안에 보시면 17개 의제가 있습니다. 이 17개 첫 번째 의제가 물순환 의제거든요. 그래서 2021년까지 습지보호 지정 2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록습지하고 평dum의 습지인데요. 이게 지금 5차 의제입니다. 이 의제 안에 주요 목표가 있어요. 그래서 습지보호지역 2개 지정하기가 2021년까지. 그 다음에 강주천, 복귀하천 복원 달성률. 이것이 이제 강주의 현안, 물순환 의제의 현안 의제가 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장록습지를 어떻게 하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보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장록습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상구에 있는 하천습지입니다. 그래서 2005년부터 전국 내력습지 조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8년엔 또 일반 조사를 하게 돼요. 그리고 2010년에 습지보호 지정 및 관리 방안으로 강주발전연구원에서 조사를 또 합니다. 그리고 2015년에 4차 전국 자연환경 조사도 했습니다. 2018년 장록습지 정밀조사를 국립습지센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가 면적 조사 분야인데 11개 분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3.96제곱킬로미터고 조사구역은 이제 3개 조사구로 구분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지형 지질, 그래서 넓게 형성된 습지다. 그래서 생태적인 연결성이 낮지만 인간의 간섭도 위협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리수문도
뭐 여러 가지 부영양 이용이 어렵다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이런 여러 요건 안에서 보니까 생물 다양성 측면에서 보니까 식생, 달브리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식물상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나 뭐 이제 생태 교란종, 기하종들 또 인위적인 교란이 심화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류도 봤더니 약 16종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하천습지로서 건강성을 양호하다. 그 다음에 양서 파충류도 마찬가지로 종다양성이 높게 났다. 육상 곤충도 마찬가지로 155종이나 확인돼서 인위적인 간섭이 많아가지고 교란 식물은 많지만 상대적으로 종다양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사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뭐 여러 가지 포유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조류도 그래서 조류 차원에서는 멸종위종 2급 새오리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포유류는 뭐 수달, 삭 이런 것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여건에서도 얘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사 결과가 엄청 생물 다양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멸종위기 되기 때문에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해도 손색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장록 습지를 국가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존 방안을 하자라고 이제 제안을 했죠. 네, 장록 습지 또 이게 보시면 처음에 2017년 4월 5일에 장록습지 민간은 현장 답사 및 정밀조사를 신청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뭐 관여했던 분들이 열심히 이렇게 현장 돌아보고 논의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밀조사 대상지를 선정하고 조사를 의뢰를 합니다. 국립생태원에. 그런데 이 국립습지센터에서 습지로서의 가치가 높다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2018년에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보류를 시킵니다. 왜? 지역 주민들이 반대가 여론이 심했어요. 그래서 체육시설들, 여가 활용시설 이런 것들 때문에 우려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영산강류환경청하고 어떻게 하면 장록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이런 자문을 통해서 민간학 13개 시민환경단체에서는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하고 또 어떻게 만날 것인지 또 지정 현황 간담회도 하고 그리고 발빠르게 2019년 1월 달에 약 현재 125명에 해당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장록습지를 국가습지 지정을 할 것인지 시민 네트워크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장록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주민 토론회 또 처음으로 해본 유튜브, 팟캐스트 또 해보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장록습지 탐방도 기획을 해서 실천해보고 또 실무위도 2차, 3차, 10차까지 해보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뭐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하면 이 장록습지를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인지 그래서 항룡강 장로시 2차 주민 토론회도 개최하고 또 강산구의회도 선진지 견학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어쨌든 순회하듯이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그래서 지역 주민 참여하에 주민센터 이런 데서 세미나를 하거나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시민단체는 가만히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장로 국가에 지정하기 위해서 매달 세미나를 또 개최를 합니다. 2019년에. 그래서 이렇게 팜플렛 만들어서 나름대로 지역 주민도 만나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현장 답사도 다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습지보호지역 지정할 것인지 전문가 그룹들하고 세미나도 하고 정말 많은 노력을 2019년에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자료도 만들어서 배포하고 또 선진지 견학 지역 그 강주 시민들과 함께 가서 우포늪에 가서 왜 우리가 습지를 보호해야 하는지, 특히나 도심 습지 안에 있는 장록 습지를 어떻게 하면 습지 보호 지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태적 가치에 뛰어넘을 확인하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려는 하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의 날에 장로 지정 안건을 제안해서 또 이렇게 안건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한테 홍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록습지 지정의 합의안을 결국은 도출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여론조사 기관에 맡겨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묻는 거죠. 그래서 2019년 작년 11월에 약 85.8%의 찬성의 여론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 하반기에는 장록 국가습지가 조만간에 지정이 추진되지 않을까,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이 기쁨을 맞이할 수 있도록 고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평둠의 습지가 되겠습니다. 평둠의 습지는 무등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그 충민사 제4수원지 그 상류에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평둠의 습지가 두 번째로 장록습지에 이어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지정 제안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 드론 사진인데 어떠나요? 아름답죠? 예. 이게 평둠의 습지가 보기하고는 다르게 북방산 개구리의 최대 서식지가 되겠습니다. 국립공원 중에서도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는 습지가 많거든요. 그것의 대표적인 생태적 가치로서 굉장히 높은 곳이 우리가 지금 무등산 밑에 있는 평둠의 습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 묵는 습지로 포유류가 11종, 조류가 17종, 양서류, 어류, 저서 무척주 동물, 고등균류, 이런 것들이 분포하고 있고요. 생태적으로 우수한 환경을 지니고 있는 장소인 만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약 4만 개체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악, 담비, 하늘바람쥐 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도면에서 보시다시피 이 면적이거든요. 약 7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2019년 학술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지금 동전 크기 안에 들어오는 꼬마 잠자리, 이게 굉장히 희귀한 잠자리거든요. 얘들이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멸종위기 2등급에 해당되는 팔색조 보이시나요? 예, 좀 흐리죠. 이게 그때 당시에 휘파람을 막 불러서 새소리를 냈더니 자기의 영역에 다른 팔색조가 와서 이렇게 영역을 침범한 줄 알고 이해가 나타나서 또 보았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로는 이게 낙지다리거든요. 낙지다리도 굉장히 희귀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9년 학술조사를 통해서 평둠의 습지가 이렇게 아름답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에는 생물 다양성 뿐만 아니라 이 평둠의 습지를 조사를 해가지고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을 제안해보자 해서 시민단체하고 전문가 그룹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평둠의 습지에서 세상에서 가장 작은 꼬마 잠자리 다 확인했고요. 또 팔색조 멸종위기 정도 발견을 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을 만큼 좀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갖고 또 모니터링을 해서 생태적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도자료를 또 홍보를 해서 강주 시민들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는 곳이 평둠의 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태천 도랑 살리기가 되겠습니다. 강주 5차 의제 중에서 강주천, 복귀하천, 복원 달성률이 있습니다. 강주천의 상류 구간에 해당되는 이 소태천 또랑이 있는데요. 여기에 여기 빨간 선 여기 보이시죠? 예, 이 구간이 복귀하천 구간이 되겠습니다. 약 850m에 해당되는 복귀하천인데요. 이곳을 작년부터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해보니까 식물상은 배기종이 나타났고요. 식생, 인공시설지 이렇게 포함했더니 42.3%가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고마리, 달뿌리 군락이 15.1%, 양서류가 7종, 파충류 중에 구렁이가 서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멸종위기 동식물, 동물로는 2급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소속곤충, 포유류, 이렇게 다양한, 삭과 수달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소태천은 14개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상류가 있고요. 중류가 있고요. 복귀하천이 있고요. 여기 하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류 구간은 작년에 환경 정비 시설로 정비 사업을 해서 식생 복원을 해 놓은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갯벌들하고 백당나무를 지금 식재해 놨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의제의 목표에 맞춰서 요 소태천 적어도 이 복귀하천은 뜯어내는 것이 목표로서 열심히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 소태천 작년에 조사했을 때의 그 현황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오폐수가 함유돼 가지고 하천으로 흘러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그 오수가 분리돼 갖고 오다가 여기 막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선을 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네, 그리고 소각도 많이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어류,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하는 이렇게 불법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년에 이렇게 소태천 현황을 보고 올 초에 작년 말에 이렇게 오폐수를 분리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했고 또 하나는 그쪽 지역에 사는 지역 주민들하고 소태천 또랑 살리기 이렇게 해서 식재도 하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지역 주민들이 조직이 돼서 시민들이 직접 이렇게 지킴이 역할로 쓰레기도 줍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벽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벽면 녹화도 이렇게 벽에 이렇게 그림도 그려놓는 그래서 굉장히 소태천 또랑 살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가 그랬더니 말씀드린 것처럼 복귀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류에 지금 복원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019년 개선 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거의 물이 됐고 그 다음 2019년 작년 말에 이곳을 하류를 이렇게 환경 정비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어류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보도 만들고 이렇게 개선을 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의 2020년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엊그저께 홍수가 져가지고 일시에 다 떠밀려 간 모습인데 하여튼 그 사이에 이렇게 식생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지금 모니터링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사후에 어떻게 식생들이 안정화되면서 살아갈 것인지를 지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모니터링 구간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소태천 또랑 살리기에 이제 올 2020년 여름 8월에 조사를 갔어요. 봤더니 비가 오고 나서 일시에 이렇게 물이 흐르다 보니까 오폐수가 함유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폐수가 함유가 돼 버리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이렇게
거의 막 죽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이 복귀하청 구간에서 이루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하루에다가 이렇게 식생을 회복하고 나무를 심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오폐수가 분리되지 않고 일시와 버리니까 고기들이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복귀하천을 좀 복원해서 뜯어내는 이런 정책 제안들을 좀 해서 타당성 조사라도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특히나 또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이 하천하면 이렇게 노는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추도 심고 배추도 심고 토란도 심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올해 모니터링을 실시한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을 설득해가지고 경작지는 경작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 개선을 해서 하는데 오폐수가 이렇게 함유된 곳을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개선하려고 총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고추나 이런 것도 바로 뽑아서 이렇게 제거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여기에 갯벌들을 심어야 되거든요. 근데 키 큰 선보들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 굉장히 민원이 좀 많거든요. 왜 선보들을 심으면 안 되냐면 선보들은 키가 한 6m, 7m까지 자라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종자가 날리면 마을 사람들이 엄청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랬는데 키가 작은 이 개포들로 식재해달라고 다시 시공사에다가 말해서 이렇게 교체를 부탁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한삼덩굴이거든요. 한삼덩굴이 생태교란식물로 작년 2019년 8월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하천에 인위적인 간섭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요 교란식물들이 많이 침투해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하고 지킴이 분들하고 퇴치 작업하는 것이 지금 현재 소태천에서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동안 소태천에 이렇게 개선하고 또 정비하고 또랑을 살리기 위해서는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 연구팀이 이렇게 보시면 하천에 고추모 심고 이런 데를 다 불법이기 때문에 다 제거해달라 했고 그 구간에 식재한 갯벌들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수생식물들이 얼마나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앞으로 10년 동안 할 계획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소태천 또랑 살리기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면서 가장 핵심 과제가 그 복개하천 850m를 뜯어내는 것들을 추진하는 것이 소태천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또랑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 연구팀이 정책 제안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은 이렇게 유럽 환경수도 SNC인데요. 이 SNC를 가서 봤더니요. 이 SNC가 유럽의 환경수도로 선정을 한 이유, 근거가 뭐였냐 봤더니 보시면 New Waste to the Water 해서 새로운 물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엠서강이거든요. 엠서, 여기가 루강이에요. 그래서 물길과 숲길을 잇는 것. 이것이 지금의 유럽 환경도시인 SNC가 수도로 지정된 근거가 됐습니다. 여기 하늘에서 본. 근데 SNC는 처음에는 석탄, 강부들이 많이 살던 석탄 도시였습니다. 탄광 도시였어요. 그래서 막 1970년대만 봐도 시커멓게 도시가 시커먼 도시였는데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살 수 없겠다 생각을 해서 80년대부터 숲길 환경 문제에 관심 가지고 숲길 물길을 복원해서 작년 저희가 갔을 때는 2016년에 갔을 때는
루강에서 48년 만에 처음으로 수영을 했다고 저의 거기 그 안내해 주신 부시장님께서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한 나라이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의 도르트문트시 보면 크레핑 거리,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가로수길은 그늘을 제공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가 이 3차선이라고 보시면 한 차선은 자동차한테 내주고 한 차선은 자전거 도로로 내주고 한 차선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보도로 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3차선에 보면 자동차가 다니는 길, 자전거가 다니는 길, 사람이 다니는 길 여기에 그 삼열식재 세 가지 그 삼열식재를 해서 나무들을 크게 키워서 그 그늘을 이렇게 제공한 거리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람이 걸어 다녀도 차가 다녀도 언제든지 그늘 밑을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을 물길과 숲길을 이어서 숲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다 봤을 때 숲속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의 도시를 만든 것이 지금의 이제 독일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강주광역시의 숲길이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게 지금 중앙공원이거든요. 중앙공원이 높고 그에는 뭐 중해공원, 한세봉 이렇게 대부분 다 있는데요. 이런 곳들이 보면은 거의 다 녹지섬 단절돼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점점 더워질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저수지도 보시면 대부분 보면은 몰려 있는 곳이 강산구나 남구 끝터리, 그 다음에 북구 끝터리. 그래서 여기 있는 요 가운데 있는 여기 있는 지금 서구나 이런 중심 도시에서는 전혀 물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그릇이 되어야 되는데 전부 다 물이 없기 때문에 점점 더워지는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의 강주의 물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10대 과제라 해가지고 강주습지 생물다양성 정책 제안을 크게 10개의 과제로 제시를 했습니다. 의제 중에 하나가 습지와 도시숲인데요. 습지 생태계 보존 정책을 수립하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숲길 물길 녹지축 구축하는 것이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시민과 함께하는 강주숲 100년 프로젝트를 하라는 게 세 번째 그 다음에 무등산 정상 방송통신시설 이전 및 복원을 해라. 그래서 숲 조성을 해서 복원을 하는 게 급선무다. 그래서 네 번째 과제였고요. 다섯 번째는 시민 차의 물순환 도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라. 여섯 번째 복귀하천 복원 및 수달이 사는 강주천을 보존하자가 6개 과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뭐 재생에너지 전환 노드맵 수립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에너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기후안전 녹색도시 체계 구축하는 거. 열 번째는 녹색 교육.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이 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녹색 환경교육 플랫폼 구축을 해라. 그래서 강주습지 생물다양성 정책 제안의 가장 핵심은 요 10대 과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정책에서도 참고해가지고 빠르게 시급하게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희들이 이제 선정을 해서 제안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그래서 우리의 앞산 뒷산 보존하는 거. 지금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해서 도시숲 30%가 해제돼서 아파트나 개발이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머지는 70%를 잘 보존하는 것. 여기에 시민들이 함께 공감하고 특히나 이런 환경 교육을 받게 되면 이런 앞산 뒷산 보존 문제에 대해서 같이 발맞추어서 우리가 좀 실천할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습지 기자단 활동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저수지들, 습지, 물길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곳들을 같이 답사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장에 목소리, 뭐 그런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홍보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강주 광역시 안에 정말 중요한 습지 생물 다양성의 핵심 축, 무등산과 강주천, 영산강이 있습니다. 그 핵심 축에 해당되는 허리에 해당되는 강주천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것인지 이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강주천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어류, 또 이런 새우 비슷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찰하고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또 이런 가치에 대해서 알려내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1년에 4번씩 무등산 국립공원 정상 개방을 합니다. 이렇게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정상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정상부는 사실 자연환경 보존지구입니다. 보존지구, 자연 보존지구. 가장 용도 중에서 국립공원 중에서 이 보존지구에는 인위적인 간섭을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일시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거기에 살고 있는 무생명들이 수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훼손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탐방 예약제로 이런 보존지구는 좀 하루에 몇 명씩 예약제로 해서 조금 적은 수로 가서 자연을 잘 보존하는 이런 체험 교육이 돼야 되는데 체험 관광이 돼야 되는데 이런 생태 관광이 아니라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훼손하는 거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무등산 정상부는 보존지구이면서 천연보 문화재이기 때문에 또 지질공원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탐방예약제로 운영을 해서 미래 세대까지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닌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을 보면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지금 패였잖아요. 이렇게 패여 있어요. 이렇게. 이게 백자격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매년 무등산 국립공원을 특정 식물이라 해서 멸종위기종, 희귀식물 이런 애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희귀식물이나 멸종위기종들이 대부분 다 몸에 좋기 때문에 대부분 채취를 해가버려요. 불법 채취를 해버려요.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백자격을 파는 자리였는데 누군가 이렇게 채취를 해갖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우리가 강주 시민들이 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어도 이 멸종이라는 것들은 이 세대에 지켜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까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가 잘 지켜주는 시민의식이 좀 필요하고 또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무등산을 잘 지켜내고 생물 다양성이 보존돼서 정말 우리가 우리 아이들한테 백년 강주를 물려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탐방을 하고 있는 곳을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자연도 잘 보존하면서 또 사람들이 와서 또 쉬어갈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서의 환경의식도 고취하는 그런 생태관광의 한 장소로서 제가 영산도를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영산도는 흑산도 옆에 있는 곳인데요. 여기 이 마을은 가구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이대가 대부분 다 70대, 80대이신 분들 대부분 살고 계시고요. 이 영산도는 국립공원으로 국립공원 안에 있는 곳이고 그리고 명품마을로 지정이 됐거든요. 명품마을로 지정이 된 근거가 뭐였냐면 2004년 이전에는 여기에 그 석곡이라고 멸종위기종 얘들이 절벽에 잘 사는 애들이에요. 절벽에 잘 살다 보니까
그것을 멸종위기종이 석곡을 채취해오며 얼마씩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일시에 다 절벽이나 이런 데에 가서 멸종위기종 이걸 채취했었고, 그걸 통해서 2004년에 어떤 한 지역 주민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을 이장님이 이건 아니다 싶어서 마을마다 집집마다 있는 석곡을 우리가 일부러 반출하지 말고 우리 선착장 앞에 있는 바위에 우리가 복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국립공원공단하고 같이 그 선착장 앞에다가 이렇게 석곡들을 복원한, 이게 방석처럼 번지는 건데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원을 했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원을 잘 가꾸고, 그 다음에 그 마을에서도 함부로 채취해 갈 수 없도록 이렇게 교육도 하고, 그리고 예부에서 갈 때도 탐방 예약제로 하루에 몇 명씩만 예약해서 들어가되, 제가 갈 때는 그 이장님 배로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전화해서. 그래서 이 마을이 명품 마을로서 지정되어 있고, 지금도 명품 마을로서 이 영산도가 잘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원을 잘 보존하면서 지켜내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진은 엊그저께 태풍이 지나가고 바비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모습이 되겠습니다. 백양꽃인데요. 백양꽃은 무등산 국립공원 안에서 그 특정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정식물 4등급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희귀식물이에요. 그래서 몇몇 사는 곳이 없거든요. 근데 이 백양꽃을 봤더니 그 주변에 이렇게 그 물이, 배수로가 이렇게 흘러간 곳을 봤더니 얼마나 비가 많이 왔으면 거의 침수될 정도로 왔기 때문에 봤더니 이렇게 다 이렇게 양파 모양으로, 이렇게 쪽파 모양의 그 알뿌리거든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파헤쳐진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간 날, 다음 날 이렇게 촛대를 올려서 이렇게 꽃을 피워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이란 게, 이렇게 정말 자연이란 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 안에서도 이렇게 꽃 피울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보니까 감동이 막 물밀듯이 오더라고요. 이 어려운 와중에서도 희망을 품고 거기에 이렇게 촛불 하나 올리면서 꽃을 피워내는 모습 보니까 대견하고 정말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태주 시인의 풀꽃 3, 우리 기죽지 말고 살아봐요. 꽃 피워봐. 참 좋아. 이 시를 제가 이 백양꽃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위로의 말을, 코로나 시기에 또 태풍으로 인해서 또 홍수 피해로 인해서 침수당한 강주 시민들을 위해서 제가 이 시를 한번 읊어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저희 아버지가 어부십니다. 어부신데요. 최근에 제가 생물다양성 관련된 생태학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삼치를 잡으셨어요. 고기를 잡으셨고, 그래서 어획량이 예전에는 많았는데 갈수록 어획량이 줄어진다고 자꾸 말씀하시면서 삼치잡이를 하셨어요. 나이가 80대에 가까우셨는데 평생을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셨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희가 사형제다 보니까 그 어획량이 많아서 이제 등록금도 대주시고 해서 사남매를 다 키워내셨는데, 이제 요즘은 나이가 많이 드셔서 고기는 잡지 않았지만 어획량이 많이 줄여졌다고 하셔요. 이게 이제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보면 어획량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로 피부로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현장이라 제가 아버지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지금은 고기를 잡지 않으시지만 바다 환경을
오염에 대해서는 저보다 아버지가 더 훨씬 관심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강주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해양, 바다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부족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언제든지 바다를 보면서 이런 수자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아버지 사진을 가져왔어요. 이제는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하이가 있는 이스터 섬의 문명 가정을 거칠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자연숲이 좋은 제2수원지 계곡부거든요. 용축폭포가 흐르는 이런 것들을 살림을 잘 보존을 해서 정말 우리가 지구 안에서 미래 세대까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선택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어떤 곳을 선택할 것인지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녹봉기 힐스의 이 옥상 정원 이 하나를 보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미래에 우리가 이렇게 자연을 이렇게 인위적인 텃밭을 통해서 힐링을 하는 것이 나을 것인지 아니면 지금 있는 이 자원을 장록습지라고 하는 이 자원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가 미래 세대까지 보존을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백년강주 미래는 어떤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백년강주의 미래는 다음 3가지였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 대응 숲 조성 및 보건도시 강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훼손하고 있는 숲이나 습지를 복원하는 이런 강주였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물길과 숲길을 잇는 물순환 도시 강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주천이 살아나고 무등산이 살아나고 영산강이 살아나서 그 주변에 있는 우리도 함께 살아나는 물순환 도시 강주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 관리하는 환경생태수도 강주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주에 있는 습지들이 조사가 제대로 되고 거기에 장록습지하고 평동의 습지 이런 도심 습지들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우리 미래 세대까지도 이 습지들을 보존해서 넘겨주는 것 이런 환경생태수도 강주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꿈들을 위해서 큰 일은 반드시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발자국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방송,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함께 이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것. 그것이 이 방송을 듣는 것부터 시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3시간 동안 기후변화 대응하는 습지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요. 중간중간 제가 좀 작은 실천들을 몇 가지들을 팁으로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천하면서 반드시 지구를 살려내는 큰 일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를 정말 긴 강의인데요. 중간에 영상으로는 처음이다 보니까 실수하는 이야기도 있고 재미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제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또 경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